안녕하십니까, 버싱입니다. 자, 먼저 이번 달 가장 큰 이슈였던 미국의 예산안 편성 합의가 일단은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2의 셧다운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국토안보부의 예산만 따로 편성해서 나머지 예산안 편성만 먼저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원으로 다시 내려가서 통과되면 일단 12개 부처 중에서 11개는 전부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재무부와 연준이 한꺼번에 돈을 푸는 그런 유동성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다시 부결될 확률도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예산안 패키지는 1월 22일에 하원에서 먼저 가결된 이후에 상원에 올라온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하원에서 부결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에 100% 반드시 확실히 이런 이야기는 절대 붙이는 거 아닙니다. 남아있는 이틀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통과되는 게 마땅하다,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금값과 음값이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전 영상에 금값과 음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했었는데, 그건 바로 미국과 중국의 알력 다툼, 플레이어와 관리자 간의 그런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금값과 음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금값과 음값이 폭락을 했느냐? 지금 금 현물과 은 현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에서 사활을 걸고 그렇게 매집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가격이 폭락했느냐? 뭐 거기에 대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금과 은이 폭락을 했다는 뭐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자본시장에서 어떤 일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분석은 거의 대부분 끼워 맞추기식, 이번 현상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퍼즐 조각을 그냥 맞춰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 사람을 지명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금융위원회에서 먼저 청문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적합한지, 경제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연준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인지 먼저 검증하고요. 그 이후에 위원회 투표, 상원 투표를 거친 이후에야 연준 의장으로 그렇게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빈 워시, 이분이 전형적인 매파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금리를 낮추는데 절대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와 과거에 매우 긴밀한 연줄로 얽혀있는 그런 인물이란 겁니다. 스콧 베센트와 케빈 워시 둘 모두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밑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 드러켄 밀러 패밀리에 속하는 그런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차후에 연준 의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리고 미국 재무부와 협조를 잘 해줄 그런 의장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 금과 은값이 폭락을 하면서 특히나 은값은 30% 넘게 떨어졌다. 이거는 케빈 워시라는 그런 인물을 재료로 한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의 가격은 그 현물의 원래 가치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항상 높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조정받을 때 많이 폭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처럼 미국의 예산안 통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무난히 통과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예정돼 있을 때는 전 세계 많은 트레이더들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그 시점이 런던 금속 거래소는 이미 장을 마친 상태이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정황상 은과 금의 롱 포지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걸고 있던 트레이더들을 청산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된 전략이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강제 청산된 그 규모가 50년 만에 최대치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항상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물 투자를 한다는 거는 넷팩을 켜고 있는 상대방과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물 시장에 뛰어들어서 포지션을 잡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의 몸으로 장총을 들고 터미네이터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실 때 단기 트레이딩 이런 거는 조심하셔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많이 털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큰 금액을 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 잠깐 이제 선물 트레이딩 관련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을 때 그 시점에 딱 시작해서 이제 롱 포지션을 잡아서 좀 많은 수익을 벌기도 했는데,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은 인간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바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의 움직임이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반대로 향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딱 두 달 정도 그렇게 경험해보고, 이 시장은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바로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보장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1년, 2년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어제 날짜에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쿠바를 상대로 한 그런 선포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알고 보니까 쿠바의 통제 내에 있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쿠바의 보호를 받고 있던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쿠바의 병력에 감금되어 있던 그런 대통령이었고, 쿠바 정권의 꼭두각시였다는 그런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자, 실제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급습할 때 그 당시에 마두로를 경호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쿠바 정보국의 최정예 요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인지도가 되게 낮은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중국의 지원으로 선거를 조작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인지도가 없는 그런 꼭두각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국의 경호원을 믿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경호원을 대신 불러가지고 그렇게 경호를 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의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호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와서야 나온다는 거는 지금 마두로와 미국이 뭔가 딜링을 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미국이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중국의 우방국들, 중국과 내통하고 있던 그런 국가들을 가만히 놔둔 게 아니었어요. 공격할 명분을 찾지 못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급습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미국은 또 다른 명분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우방국을 제재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명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고, 마두로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그런 부하 권력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자국민들한테 맞아줄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쫑난 인생 미국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음 국가인 쿠바를 공격할, 제재를 걸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으로 양쪽에 딜링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범죄자를 신문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그런 심리적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죄명을 너 혼자 독박 써가지고 너가 평생 감옥에서 썩을래?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공범인 쿠바를 끌어들여가지고 너의 형량을 3분의 1로 낮추고 그리고 너는 쿠바의 소나기에서 베네수엘라를 구하려는 그런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남을래?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란보다는 쿠바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만만한 상대이기도 해요.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국가를 돌아가면서 미국이 중국 우방국 도장 깨기를 할 건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이란보다는 쿠바가 조금 더 상대하기 편한 그런 상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긍정적인 그런 뉴스를 여러분한테 전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하시면서 이득을 보신 분도 있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2월부터는 유동성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아직까지 손실 구간에 있었던 분들은 조금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시장이 아마 2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몰빵하시면 안 돼요. 항상 분산 투자, 그리고 남의 말 절대 듣지 마시고 제 이야기도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유튜브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그 말 꼭 명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